한 독일 여성이 서울의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아파트에 도달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말이 될 수 없다며 아파트 입구를 둘러보며 서성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 다른 누군가가 다가와 그녀에게 뭔가 말을 하고 그녀는 그를 따라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를 따라 도착한 곳에서 그녀는 여기가 한국이 맞냐고 당황한 듯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녀는 따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태어나고 독일에서 살고 있는 안나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독일에서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나라에 있는 회사들을 위해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나 홍콩 쪽에 있는 회사들이 저희 회사의 고객이자 클라이언트입니다. 저희는 운이 좋게 마케팅 사업이 확장도 되고 평판이 좋아서 사업도 잘 풀렸고 여유 자산으로 투자도 순탄히 성공하여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독일에서 수영장이 포함된 넓은 저택을 갖고 있고 독일에 있는 건물들을 여러 채 구입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혼 후 2,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지만 7년이 지나도록 아이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더 이상 없다고 느꼈고 인공수정과 고가의 시험관 아기 시술까지 시도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부 모임에 가면 이제 모두가 아이를 데려오는데 우리만 없어서 모임 참석도 줄어들었죠. 언제쯤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밤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식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를 해보니 2줄이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 이 소식을 전했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남편도 기쁨의 환호를 질렀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토록 바랐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뿐만 아니라 저도 위험한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구역질이 일어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그 움직임이 점점 더 제한되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해서 저희는 자연분만이 아니라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을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산 예정일이 도래했고 그 일정에 맞춰 저는 수술을 통해 출산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이는 상태가 좋지 않아 즉시 인큐베이터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걱정하지 말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었고 우리 아이와 저의 건강을 염려하던 남편도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시간을 통해 아이와 저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리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리사는 힘들게 얻은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무한한 애정을 주고하고 싶은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나 사회생활에 있어 중요한 가치들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며 키웠습니다. 그런 노력이 덕분에 리사는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리사는 혼자 여행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은 딸의 자유겠지만 부모 마음은 여전히 걱정되는 법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가자고 제안했지만 리사는 혼자 여행을 하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며 고집했습니다. 여행지에 대해 물었을 때 아시아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아시아 지역의 여러 회사와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홍콩을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는 괜찮았지만 중국과 한국 방문 계획을 듣고 나서는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중국의 안전 문제와 한국이 휴전 상태인 국가라는 이유로 여행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상당히 고집스러워 매일 연락을 주고받기로 약속하며 그녀의 여행을 허락했습니다. 3개월 동안 리사는 아시아를 여행하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귀국하기 일주일 전 리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안부를 주고받던 중 그녀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리사에게 남자친구가 생겼고 독일로 돌아올 때 그를 저희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에 정말 놀랐습니다. 리사가 그동안 남자친구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리사는 현재 그와 진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리사는 독일로 돌아왔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다음 주에 독일로 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리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부부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예비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저는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심사숙고하며 남편은 오랫동안 미루었던 정원 가꾸기에 나섰습니다. 예비 사위가 도착하는 날 남편은 술 없이는 안 된다며 술을 사러 가고 저는 집안일에 바빴습니다. 문득 초인종이 울렸고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온 것을 보고 문을 열었는데 동양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유창한 독일어로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채 서 있을 때 리사가 나타나 그를 소개했습니다. 그가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라고 했죠. 그때 남편이 술을 들고 돌아와 그도 놀랐습니다. 동양인인 한국 남성은 밝은 웃음을 지으며 우리에게 첫 만남이라며 정말 반가워하더군요. 그가 동양인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리사가 그의 소개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용희로 나이는 29세였고 경영 컨설팅과 마케팅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 역시 마케팅 회사를 운영 중이었기에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박용희는 한국의 유망한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업계의 사람으로서 반가움과 동시에 걱정도 앞섰습니다. 마케팅 업계의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아 딸 리사에게 소홀히 대해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며 그가 괜찮은 사람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대부분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에게 한국에서 일하고 있으면 한국을 벗어나기 힘들 텐데 향후 어떻게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리사가 대신 한 대답은 저희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독일에서 치르고 이후 거주는 한국에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마치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와 사전 협의 없이 어떻게 이런 중대한 결정을 혼자서 내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너의 여행 결정을 존중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줬는데 어떻게 결혼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우리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며 격앙되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감정 싸움으로 치달을 것 같았고 남편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결국 리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그들은 독일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는 딸이 독일에 남아주길 바랐지만 리사는 자신의 결정을 지지해달라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리사가 떠나는 날이 다가오자 밤마다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식사 자리에서 사위와 함께 웃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직전 리사는 우리를 찾아와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며 한국에 있어도 2달에 한 번씩은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리사가 행복하다면 그녀가 어디에 있든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리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독일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딸을 보내는 모습에 안타까워하였고 저는 딸이 떠난 후 느낀 우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 따뜻하게 안아주고 달래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과 사위가 독일로 방문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했고 딸과 사위는 독일에서 보낸 4박 5일 동안 꽉 찬 일정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그들의 일상이 궁금해져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예상치 못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부도 처음 결혼했을 때 아파트에서 시작해 사업이 성공하면서 주택으로 이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생활을 서민적인 것으로 여기며 리사에게 왜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리사는 독일과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다르다고 설명하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저는 그 말이 리사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딸이 그런 환경에서 생활한다고 들으니 사위에 대한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에 가서 리사와 함께 잘 살겠다던 약속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리사가 안쓰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 있었다면 좋은 집을 제공해 줄 수 있었는데 왜 굳이 한국으로 가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리사에게 한국에서의 주소를 달라고 하고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봤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마케팅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한 사실도 알게 되어 경제적으로 아직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떠나기 전날 나는 리사에게 독일로 돌아와서 살 것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여기서는 부모님이 집과 차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했지만 리사는 사위도 충분히 벌어서 잘 살고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리사가 설명한 대로 한국의 아파트 생활이 가난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심지어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산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지만 한국으로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사와 그녀의 사위와 함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첫인상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독일 공항의 체계적이고 조용한 분위기에 익숙해 있던 저는 인천공항의 현대적 기술과 활기찬 분위기에 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항을 맞이한 로봇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 그리고 푸드코트의 다양성과 인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첨단 기술에 처음 발을 들인 순간부터 이미 많은 것들이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사위와 리사는 공항 음식 말고 서울에 가면 더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제가 공항에서의 음식이 궁금하다고 해서 간단히 밥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리사는 핸드폰을 이용해 번호만 누르고 공항 음식점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차례가 되면 자동으로 핸드폰 알림이 온다고 했습니다. 너무 편리하고 신기했죠. 평소 독일 공항에서는 보기 드문 식당의 다양성이 있고 편리하게 누구나 휴대폰으로 주문할 수 있는 고도로 발달한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놀라움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제안한 식사 전 커피는 기존에 알고 있던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카페에 직접 가지 않고도 핸드폰으로 커피를 주문하면 로봇이 직접 배달해주는 시스템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기술의 증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넓은 공항에서 로봇이 커피를 배달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로봇이 커피를 배달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의 그 충격과 놀라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처음 듣고 저는 현대 기술이 가져온 편리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런 놀라움 속에 식당에 우리 차례가 되었다는 휴대폰 알림이 도착했고 우리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의 연속이 시작이었습니다. 독일에서의 경험과는 사뭇 다른 한국 식당에서의 체험은 그야말로 눈을 크게 뜨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각 테이블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직접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제게 전혀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죠. 음식 서빙을 로봇이 담당한다니 저는 이제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딸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고도로 발전한 버스 시스템은 제게 또 하나의 문화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QR코드 스캔만으로 버스 탑승과 좌석 배정이 완료되는 효율적인 시스템, 개인 스크린이 각 좌석에 설치되어 있고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좌석에 제공되는 핸드폰 충전 기능 및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까지. 이러한 모든 서비스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의 세련된 기술력과 깊은 배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항부터 시작해 식당 그리고 대중교통을 거쳐 한국은 제게 첨단 기술과 미래지향적 생각의 조화로운 결합이 어떠한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집으로 가는 길 역시 편안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그 건축의 규모와 입구의 웅장함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주변을 걷는 동안 마치 자연공원에 온 듯한 느낌이었고 내부 시설 또한 예상을 뛰어넘는 고급스러움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벽과 속도가 빠른 엘리베이터, 딸의 집 인테리어까지 독일에서도 상류층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집의 고급스러움과 세심한 디테일에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문과 벽이 구분되지 않는 히든 도어 디자인은 신선한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정말 저의 딸 리사의 말대로 제가 생각하던 아파트가 아니더군요. 그리고 대리석 바닥은 집안 전체를 밝고 화사하게 만들었고 부엌은 제가 꿈꾸던 이상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딸의 말이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직접 와보니 왜 부자들이 아파트에 산다는 말이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본 야경은 한강과 그 주변의 높은 건물들로 인해 더욱 환상적이었습니다. 건물들의 조명은 도시의 야경을 아름답게 밝혀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집안 구경을 마친 후 저녁 시간이 되어 딸에게 요리 솜씨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딸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고 종종 룸 서비스를 이용한다며 메뉴판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어떻게 메뉴판이 나오나 싶었지만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제공하는 음식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존재는 다시 한번 한국의 아파트 생활이 갖는 편리함과 세련됨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미 인천공항에서 로봇이 커피를 배달해주는 모습을 목격했기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에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도착했을 때 그 고급스러운 포장은 마치 5성급 호텔에서 음식을 주문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진 저는 속마음을 사위와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독일에서의 생각에 빗대어 아파트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편견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처음에 그들이 아파트에 살 것이라고 들었을 때 느꼈던 실망감과 우려를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사위는 내 우려에 대해 이해하고 다음날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한강에서의 시간을 제한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는 함께 한강을 방문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한강 라면이라는 현지 음식을 맛보았고 그 경험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라면이라는 간단한 음식에서 그렇게 멋진 맛을 찾아낼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놀랄 일이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생활 방식과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초기 걱정과 편견이 얼마나 기우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강가에서의 평화로운 시간, 그리고 사위가 준비한 유람선 여행은 한강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시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유람선에서 한강을 따라 이동하며 감상한 풍경과 다리를 지날 때마다 펼쳐지는 분수쇼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순수한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사위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어졌습니다. 딸과 사위의 세심한 배려로 한국에서의 시간은 다양한 맛과 경험으로 가득 찼고 이 모든 이야기를 독일로 돌아가 바로 남편에게 전달했으나 그는 제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에 남편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며 기대감이 큽니다. 남편이 놀랄 생각하면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요. 여태까지 들려드린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직도 해외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기까지 해외에서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